안녕하세요. 뚱찌 시네클럽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라스트라다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끝장면에서 잠파노가 경찰서에서 나오고요. 잠파노를 기다리는 젤소미나 그의 짐승 가죽 같은 점퍼를 입혀주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뛰어넘어서 입혀주고 무심하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는 장면입니다. 이 둘의 출발이 또 시작이 됐고요. 중간에 갑자기 멈춥니다. 표정이 아주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바다네요. 마치 바다는 젤소미나한테 고향 같은 느낌입니다. 젤소미나는 바다로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 집은 어느 방향인지를 물어봅니다. 저쪽이야. 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나볼타 옛날에는 집에 내가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 지금 나의 집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너 새로운 발견했구나. 너 집에서는 굶으니까 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지. 너는 그냥 짐승이야. 생각을 할 줄 몰라. 화가 났죠? 지금 저 바다를 등진 젤솜이나 바다 역시도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고향의 기억이고요. 마찬가지로 돌아갈 곳이 점점 없어지는 젤솜이나입니다. 어디에서도 머물 수 없는, 왜냐하면 짬파노는 자신하고 소통을 할 수 없는 여전히 짐승이니까. 폭풍이 올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18km 정도 너무 멀리 떨어졌고 지금 오토바이가 기름이 없습니다. 저는 수녀를 태웠는데요. 우리 수녀원이 저 옆에 있는데 여기서 내려달라고, 잠깐 기다려 보라고. 마아들의 말씀하신 올리브 오일 찾았는데요. 이 차 기름이 다 떨어졌대요. 오늘 하루 묵게 하면 안 될까요? 허락을 해주고요. 음식까지 갖다 주고요. 봐다. 이 여인들 당신과 같이 일을 하냐고. 좀 거둔다고. 트럼펫도 분다고요. 빨리 수녀님께 나팔 소리 좀 들려. 사실 여기서 모든 예술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젤소미나의 나팔 소리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일깨움을 주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안소니 킨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요. 벨라. 수오나테 베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런데 옆에서 그 소리와 겹쳐져서 안소니 킨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릇이나 씻어. 아니요, 제가 씻을게요. 또 안소니 킨한테 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소니 킨은 모든 젤손미나와 관계된 세상의 소리와 무관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 불지요? 저 안에서 자요? 여기 모든 게 다 있다고. 저는 이 대사 부분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떠돌아다녀요. 2년마다 한 번씩 이 수녀원을 옮겨요. 저한테는 이곳이 두 번째 집인데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세상 사물에 너무 집착하면 욕심이 생기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키우는 나무 이런 데 다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하느님이죠.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갖다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닮았어요.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점에서. 당신은 당신과 결혼한 사람을 따라다니고 저는 하느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네. 각자 자기에 맞는 사람하고 갑자기 어떤 의미가 생긴 듯한 시선을 주면서 아주 스스로에 대해서 충만해져 가고 있는 젤수미나입니다. 잠바노, 이제 약간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나 왜 데리고 다녀? 나 예쁘지도 않고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주제에 뭘 생각한다고. 그만해. 또다시 무시당하는 거죠.
비가 오네. 여기서 자기 잘했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잠바노? 너 죽고 싶어? 나는 예전에 한번 이런 남자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나 언젠가 당신하고 결혼할래. 우리 늘 같이 있잖아. 당신 그거 알아요? 돌멩이도 쓸모가 있다는 거? 당신도 이제 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할 게 있어야지. 아니야,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뭘 생각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젤소미나의 자신감이 설득을 시키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안소니 킨이 짐승이네요. 잠파노 또 부릅니다. 나 그래도 조금 좋아하지 않아? 잠파노는 벌써 잠이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팔을 부는데요. 짬파노를 향한 그런 사랑의 노래가 아닐까요? 그만두지 못해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에 일어나 보니까 짬파노가 없고요. 짬파노를 찾아다니는데 짬파노는 성당에 붙어 있는 금부치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그 손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젤소미나 보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연출 천둥이 치고요. 마치 그 죄인의 느낌으로 울부짖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난 못하겠다고. 아니, 당신 원하면 이곳에 남을 수도 있어. 얘기하는데 지금 젤소미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짬파노는 출발을 하고요. 이 둘이 손을 저렇게 오므리고 인사하는 거. 예전보다 그 파닥거림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서로 소통했던 마치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둘의 이별인 거죠. 웬 차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샴파노가 내리고요. 차에 펑크가 난 것 같습니다. 일마또네요. 날 도와주려고 왔구나 하고 또 농담을 하고 있죠. 깡통을 차버리고요. 주필래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말라고. 나 죽이려고. 머리가 뒤에 받쳤습니다. 이게 주필레의 선물이다. 너 다시 한번 만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더. 내 시계가 깨어졌네. 시계가 깨어졌다는 거 더 이상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일마또의 시간이 멈춰버린 겁니다. 쓰러지고요. 잠파노 빨리 와봐. 큰일 났어. 죽어가고 있다고. 죽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일마또의 시신을 옮겨 넣고요. 차를 밀어서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차를. 저때 마치 슉 하면서 불이 나는 장면도 사실 굉장히 그 초현실적인 바람 소리가 나는 듯한 펠리니 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출발을 하는데 나무들이 막 서로 얽혀 있는 저런 장면이 복잡한 짬바노의 내면을 표현해 주듯이 복잡한 젤소미나의 심경 역시 마치 겐지 미조구치의 전 영화에서 나왔던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가지 산소 다유에서요. 그런 느낌입니다. 황량함이 가득하고요. 여전히 공연은 이어지는데 젤소미나는 일마또 에말라또 마또가 아프다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마치 겨울에 앙상한 가지처럼 점점 메말라 가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스프를 끓여올게.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고요. 뭐 좀 먹어. 너무 추워서 나도 안에서 좀 자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알았어. 밖에서 잘게.
젤소미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띄우고요. 여기 따뜻한 데 좀 앉아. 햇볕을 받자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지는 듯 합니다. 만지아모 움포디 미네스트라 스프 좀 먹어봐. 간을 보고 영 간을 못 맞추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게. 내가 사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내가 한두 대 때렸을 뿐이야. 그거 가지고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어? 나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나도 살 권리가 있어. 안 그래? 직접 간을 맞춰서 스프를 건네줍니다. 이제 안심을 합니다. 다행이군.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더니만 이 앞에 장이 선대. 거기 가면 돈 좀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또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왜 그래? 마또가 아프다고. 음식을 못 먹고요. 안 되겠다. 너 엄마한테 데려다 줄까? 내가 당신 옆에 없으면 누가 도대체 당신 옆에 있겠어요? 좀 그러지 마. 너 미쳤어. 머리가 돌아버렸다고. 아, 추워. 이제 가자.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떠나야 된다고. 땔감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불이 꺼져 간다고. 마음이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젤소미나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담요를 덮어주고요. 돈을 꺼내서 놓고 혼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나팔. 이때 음악이 함께 울려 퍼지잖아요. 처음으로 안소니 킨이 그 나팔의 의미, 제소미나가 부는 나팔 소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여태까지 아무리 제소미나가 본인한테 얘기해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던 젤소미나의 마음을 담은 그 노래 소리가 이제 안소니 킨의 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들어오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바로 헤어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소니 키는 지금 그 자신한테 들려오는 저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왠지 자신한테 들려오는 그 음악이 주는 묘한 여운 때문에 젤소미나를 계속 흘끼들끼 보고 떠나는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죠. 그 음악 소리를 오토바이의 모터 소리가 뒤덮으면서 떠나게 된 거죠. 다시 서커스의 음악이 들리고요. 잠파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극단의 일원으로 다니는 거죠. 젤라또 하나를 시켜서 먹는 저 장면. 어떻게 저렇게 젤라또가 조그만 데다가 조그마한 콘인데 그걸 한 입에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익숙한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가 나오는 곳에는 여지없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요. 제소미나는 아이하고 같은 세계니까요. 한동안 그 마또의 죽음,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수녀와의 마지막 이별 뒤에는 제소미나 곁에 늘 함께 있던, 어디를 가던 함께 움직이던 그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아이들의 세계의 마지막 상징이 일종의 그 수녀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소미나와 잠파노 둘만 나중에 비극적인 이별로 이렇게 갔었던 거고요. 노래소리가 들리는 장면은 바로 전 영화 산소 다유에서 다나카 기누요가 부르는 주시오 안주 부르던 그 노래 가락의 의미와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 노래 어떻게 부르게 된 거냐고 어떤 여자가 불렀는데 몇 년 전에 까트로 칭케야 아니 늘 이 노래를 나팔로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있냐고. 죽었어요. 아, 저 서커스의 일원이군요. 처음 그 여자를 알았을 때도 아마도 서커스의 일원인 듯 했어요. 그런데 미친 여자처럼 아무 말도 않고 해변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데려왔죠. 열이 있고 병이 들어서 울기만 했어요. 먹지도 않고. 좀 정신이 돌아오면 따뜻한 곳에 가서 햇볕을 보고 앉아 있었고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깨지를 않고 죽어버렸어요. 이 마을 읍장이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저는 이 장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화의 첫 장면에서 젤소미나가 막 바다에서 집으로 이렇게 오는 장면, 그때 그런 모든 행동들을 보고 있었던 안소니 킨 기억하시죠? 아주 큰 단단한 기둥 옆에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듯이 냉담하게 서 있던 그 모습하고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 기둥은 낡아 빠진 그런 나무 기둥이고요. 그 앞에 철조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벌써 죄인으로 스스로를 옳가 메어지고 있는 그런 짬파노고, 예전에 비해서 생기와 이런 게 다 퇴색한 듯 바랜 듯, 지금 짬파노의 모습은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오만하고 짐승 같은 그런 마초적인 느낌하고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뒷 배경은 공허한 백색의 하늘인 거죠. 공연을 하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그 주변의 공간들이 돌아가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도 짬파노는 영혼을 잃은 듯이 공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젤소미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상태로 빙빙빙 자신의 연기를 마치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출을 통해서 저렇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냥 빙빙빙 의미 없이 돌아가는 느낌으로요. 그만 마셔. 나가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행패를 부리고요. 결국은 밖으로 내쫓이게 됩니다. 술주정 어디서 부리는 거야? 그 술 취한 사람 그만 때리라고요. 짬파노 가자고. 근데 자신을 보호해준 그 사람까지 막 때립니다. 나는 너 친구잖아. 꺼지라고. 나한테는 아무도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고 다 비겁한 놈들이야. 꺼져버리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영화의 제목이 라스트라다잖아요. 지금 이 길에 약간 전차 레일이 보이는데 이 두 개가 갈라져 있고 그 중간에 안소니 킨이 위치합니다. 아마도 하나는 짬파노의 길이고 하나는 젤소미나의 길인 거죠. 그 길이 결국은 어긋나게 돼버린 거죠. 날 혼자 내버려 달라고. 처음처럼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의 소리가 유난히 적막하게 들립니다. 예전에 짬파노가 젤소미나하고 같이 바다에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 중에서 젤소미나가 너무 좋아하면서 파도 근처에서 물었죠. 우리 집 쪽은 어디냐고. 아마 저쪽일걸? 얘기했을 때 젤소미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나는 정말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지금 나의 집은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내 집이니까. 지금 자신을 집으로 생각했던 젤소미나는 더 이상 없고, 파도의 얼굴을 적심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저 파도 소리는 젤소미나의 그 울음소리하고 맞닿아 있고요.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자신의 귀에. 지금 마지막 회안의 배경이 되는 이 칠흑 같은 밤바다, 어둠과 지속적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만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빛과 어둠의 대비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계속해서 젤소미나는 빛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젤소미나는 식물이니까요.
제소미나는 꽃이니까요. 그리고 제소미나는 백색을 의미합니다. 순백의 하늘로 비상하는 작은 새의 이미지인 거죠. 마지막에 한 여인이 제소미나의 멜로디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계속해서 빨랫줄에 걸린 흰 천들이 펄럭이는 그런 느낌을 보았습니다. 그 펄럭이는 하얀 백색의 천들은 바로 제소미나의 생전의 그 파닥거림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 제소미나한테 새로운 심장, 새로운 태양을 만들어 준 거는 일마도잖아요. 일마도를 통해서 제소미나는 자신의 가치, 조약돌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가치를 통해서 자신은 자신과 함께 있는 짬파노의 삶을 밝혀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 짬파노에 의해서 마또는 죽게 되고, 마또의 죽음은 제소미나 영혼의 불을 꺼트려 버린 거죠. 중간에 제소미나가 밤에 짬파노가 경찰에 잡혀가고 나서 쓸쓸히 있을 때 전등 같은 걸 들고 와서 막 제소미나를 비춰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제소미나의 영혼의 불빛을 밝혀주었던 그 마또였던 거죠. 마토의 죽음은 결국은 제소미나의 그 세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빛이 없으니까요. 죽어가는 식물, 그 식물의 죽음은 결국은 짬파노의 쇠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짬파노 역시 자신이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안에서 제소미나가 심어 놓은 그 토마토의 씨앗처럼 서서히 마음 안에 제소미나의 식물성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제소미나의 죽음은 짬파노한테서는 절망으로 이어지고, 짬파노의 마음속에 더 이상 피어나는 제소미나의 꽃은 없는 거죠. 이 영화에서 로사, 장미꽃, 제소미나, 자스민 다 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꽃들은 더 이상 짬파노의 마음속에서는 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소리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개의 소리가 대비가 되겠죠. 하나는 짬파노 하면서 부드럽게 자신을 불러주던 제소미나의 목소리와 더불어 그 나팔 소리, 그 반대편에는 오토바이에 계속 으르렁거리는 모터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마또가 죽은 뒤에 밖에 풍경을 지나갈 때 그때는 모터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둘의 소통은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렸고요. 지금은 파도 소리만 남아 있는 거죠. 그 파도 소리는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절망의 소리, 절망의 어둠만 남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위를 향하는 장면, 하늘에 있는 젤소미나를 향한 시선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회한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게 되는 장면. 어디를 둘러봐도 더 이상 젤소미나가 없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젤소미나를 느끼는 거죠. 극단적인 외로움이 밀려오고요. 제소미나의 그 진심 어린 나팔 소리가 안소니 킨의 마음에 닿아오면서 안소니 킨은 스스로의 잘못을 느끼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와 겹쳐지는 파도소리, 서서히 카메라는 멀어져 가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위대한 영화 라스트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